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LMIA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지금 2부를 찍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requirements for low wage positions예요. 아까 high wage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on this page에는 이게 훨씬 많아요. 훨씬 길고. 그러니까 low wage를 위한 LMIA 같은 경우에는 따라야 될 룰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룰을 왜 하냐? 그 이제 악덕 고용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내국인을 내국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할 때 너무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을 하게끔 되면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조건으로 주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굳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할 필요성이 이제 좀 떨어지는 것이죠. 일단 내국인은 먼저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 룰에 따르게끔 되면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부당하게 이용할 수가 없게끔 되는 것이에요. 이 룰에 따른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이제 그 고용주를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고용주를 나중에 영주권 받고 나서 신고를 하면은 이제 내가 돈을 적게 받는 거를 다 돌려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거든요. 뭐 어찌되었든 이제 LMIA는 뭐 이러한 룰을 따라야 된다. 근데 이와 같은 룰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좀 약간 내용이 좀 바뀌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내용을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해지고 강화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악덕 고용주로부터 피해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나 내국인들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된 것이죠. 어쨌든 내용을 보면 이제 프로세싱 피는 아까 일부 마지막에서 1000불이네요. 신청비예요. LMIA를 위해서. 썰드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리인 고용한 거예요. 컨설턴트. 그리고 비즈니스 레지티머시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잠깐 열어보면 여기 보면 has no past compliance issues가 있고요. 이제 이 compliance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적발이 된 거예요. LMIA 관련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썼을 때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좀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업체들은 이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용주들이 지켜야 될 룰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죠. 뭐 제출해야 될 것들에 관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예, 뭐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LMIA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적발이 된 적이 있다라든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룰을 뭐 정확히 따르지 않는다라든지 이럴 경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 제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영주권을 원하고, 그리고 고용주는 저렴한 임금을 원하고, 저렴한 임금에 열심히 일하는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적당히 하면은 괜찮은데 굉장히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cap on proportion of low wage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은 잠깐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것만 잠깐 이제 보면 20% cap on the number of temporary position worker in low wage positions. 그 20%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 전체 한 10명 중에 2명, 최대 2명까지만 이제 이 로우 웨이지 포지션으로 뽑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If they hired temporary position worker position prior to June 2014년도 이전에 그 2014년도 이후라고 하면은 10%라고 하네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10%라는 이야기죠. 맞나? 10% 캡,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 2014년도 이전에, 2014년도 준 20일 이전에,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로우 웨이지 포지션으로 고용을 한 적이 있으면 20%이고요. 그리고 그 고용을 한 적이 없으면 그 이제 2014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해본 적이 없으면 10%까지 그게 캡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뽑았으면 그러면은 이제 뭐 더 안 되는 거죠. 이제 로우 웨이지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고 하이 웨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가 조금 이제 다를 거예요. 그 이제 그 로우 웨이지랑 하이 웨이지의 경계는 아까 이제 앞전 영상에서 좀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익셉션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제 빰이라든지 뭐 케어기버 같은 경우에 익셉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템포럴리 포지션이죠. 시즈널 그 이제 비슷비슷해요. 그 이제 시즈널, 템포럴리, 뭐 아그리컬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아니면은 케어기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캡이 있다. 그 뽑을 수 있는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크루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잡뱅크에 You must advertise on the government of Canada's job bank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제 그 잡뱅크에 애드벌타이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잡뱅크에 올라와 있는 회사들 그 구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LMIA 목적으로 이쪽에다가 구인 광고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잡뱅크가 뭐 이렇게 엄청 이렇게 많이 쓰이는 구인 사이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LMIA가 필요한 그 고용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잡뱅크를 이용하게끔 되는 것이죠. 거꾸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You must also conduct at least two additional method라고 쓰여 있습니다. recruitment. 이 내용을 이제 잠깐 봤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기를 해서 원주민이라든지 vulnerable youth 그 이제 젊은 사람들 완전 이렇게 신입들 그 뉴커머 그리고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고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제 이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하게끔 되면 이 내국인들을 이제 약자라고 해서 아니면은 조금 이제 부족하다라고 해서 제외시키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이제 경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웨이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죠. 이제 웨이지가 다음에 나오는데 이거 직접 하시는 분들은 내용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꼭 살펴보시길 바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간략히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웨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For the purpose of the temporary position worker program, you must pay the prevailing w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베일링을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정확한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우세한이라는 뜻입니다. 우세한. You must pay 더 나은 웨이지를 주어야 된다는 거. Which is defined as a highest or either. 잡뱅크에서 median wage이거나 아니면은 the wage that is within the wage range you are paying your current employees higher for the same job and work location with the same skill and years of experience. 이제 내국인이랑 비교해서 더 많이 주든지 아니면은 잡뱅크에 이제 미디언 웨이지보다 더 많든지 결국에는 이제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적게 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하이스트 오브 이더이거든요. 이제 둘 중에서 더 높은 거를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둘 중에서 더 높은 거. 그러니까 최소한 잡뱅크에 미디엄 웨이지 이상을 주거나 아니면은 회사 내에 이렇게 그 직종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더 적게 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잡뱅크에 관해서 잠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 내용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 듀티즈 나오죠. 이제 워킹 컨디션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 내국인들이랑 비교를 해서 부당하게끔 안 주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Canadian law protects all workers in Canada, including temporary position worker라고 되어 있죠. 법적으로 그래요. 법적으로. transportation, you must pay for the round trip transportation costs for temporary position worker arrive at their work location in Canada. 근데 이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켜지는 거를 거의 못 봤어요. 뭐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뭐 반드시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영주권을 진행을 하시거나 LMIA를 진행을 하실 때는 이제 이러한 룰을 따라야 되지만은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이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 가버넌먼트에서 요구를 하는 것과 실제 페이퍼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현실과 이 사람들의 이러한 룰과는 약간 이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웨이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래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약간 좀 융통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만약에 나중에 심사를 할 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신청서에는 웬만해서는 이 룰을 이제 따르는 게 좋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러한 웨이지를 주는지, 그리고 이게 왜 적법한지, 이거를 좀 이제 제출을 하게끔 되면, 그러면 이제 좀 납득이 가능하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려나? 예, 좀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룰이 있는데, 반드시
100%이 룰에 따라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must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You must provide or ensure that suitable, affordable housing. 그러니까 숙소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조건 다 따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왜 고용해요? 이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죠? You must ensure that the temporary position worker you want to hire in a low wage positions are covered by a private provincial health insurance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이제 first day they arrive in Canada.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하우징, 이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캔디데이트 외국인 노동자가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웨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룰상으로는 규칙상으로는 이와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이제 약간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능하면은 이 룰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게 정확히 이렇게 딱딱 안 맞거든요. 아마 심사하는 사람들도 그걸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쪽에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100%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플레이스 세이프티, 뭐 세이프티 필요하죠. 뭐 당연한 이야기고, 임플로이먼트 컨트랙 있고요. 그리고 샘플 여기 있으니까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랭귀지 리스트릭션 같은 경우에는 잉글리시를 좀 이제 에듀케이션이 만약에 필요하면은 좀 이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You must provide justification on the applic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justification 한번 찾아볼까요? 정당성 같은데 타당한 이유, 정당성 타당한 이유가 on the application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another language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그런 거죠. 왜 다른 랭귀지가 반드시 필요한지. English or French are the only languages you can identify job requirements. application. Unionized position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동체 공동 어그리먼트라는 거거든요.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 콜렉티브 어그리먼트가 되는 거죠. 회사 공동의 어그리먼트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죠. 하이어링 템포러리 포지션 워커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 게 must not affect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current 현재에 아니면 또는 이제 예측 가능한 레이블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2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